한 사람은 해결책을 주고 싶었고, 한 사람은 공감을 받고 싶었습니다. 연애에서 T와 F가 부딪히는 순간은 대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둘 다 잘해보고 싶어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은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고 싶어 합니다. 한 사람은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해결책은 차갑게 들리고 공감 요구는 감정적으로 느껴집니다. 나는 도와주려 했는데 왜 화를 내지? 나는 위로받고 싶었는데 왜 평가를 하지? 같은 상황을 보고도 사랑을 표현하는 순서가 다릅니다. 오늘은 T와 F가 연애할 때 가장 많이 싸우는 순간을 이야기해 볼게요. T와 F의 차이는 단순히 차갑고 따뜻한 차이가 아닙니다. T가 감정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F가 논리를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보는 지점이 다릅니다. T는 문제의 구조를 먼저 보고 F는 그 안에서 다친 마음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연애에서는 이 차이가 자주 오해로 바뀝니다. T는 도움을 주려고 해결책을 말합니다. F는 그 해결책을 내 감정을 건너뛰는 말로 듣습니다. F는 마음을 알아달라고 말합니다. T는 그 말을 문제 해결을 미루는 감정 과잉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두 사람 모두 관계를 망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T는 상황을 나아지게 만들고 싶습니다. F는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원하는 순서를 모르면 사랑하려던 말이 상처가 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싸우는 순간은 힘든 일을 털어놓았을 때입니다. F는 힘든 하루를 이야기하며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너무 속상했어. 나 진짜 서운했어. 이때 F가 원하는 건 대개 정답이 아닙니다. 이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다. 그 말 한마디가 먼저 필요합니다. 하지만 T는 바로 해결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말하지 마. 상사한테 다시 얘기해. 그 상황이면 네가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T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상대가 힘들다니까 해결할 방법을 찾아준 겁니다. 내가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F에게는 그 말이 다르게 들립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했는데 왜 나를 고치려고 하지? 왜 내 감정보다 방법이 먼저 나오지? 왜 내 편을 들어주기보다 상황을 분석하지? 이렇게 느낍니다. 이 싸움의 핵심은 해결책 자체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순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F에게는 공감이 먼저고 해결은 그 다음입니다. T에게는 해결이 곧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T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려 했는데 왜 서운해하지? F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달랬는데 왜 조언만 하지? 이 차이를 모르면 같은 장면이 계속 반복됩니다. 두 번째로 많이 싸우는 순간은 사과를 해야 할 때입니다. F는 사과에서 감정의 인정이 중요합니다. 네가 왜 속상했는지 알겠어. 내 말 때문에 마음이 다쳤겠다. 그렇게 느끼게 해서 미안해.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T는 사과할 때 사실관계를 먼저 따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T는 억울한 부분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내 의도가 오해받는 것이 싫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평가받는 느낌이 들면 방어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먼저 맥락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F에게는 그 말이 변명처럼 들립니다. 내가 상처받았다는 건 중요하지 않나? 왜 미안하다는 말보다 자기 입장이 먼저지. 내 마음은 또 뒤로 밀리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싸움이 커집니다. F는 감정이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T는 억울하게 몰리고 있다고 느낍니다. 둘 다 방어적이 됩니다. 그러면 사과해야 할 대화가 누가 맞는지 따지는 재판처럼 바뀝니다. 사과에서 중요한 건 의도와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T는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F는 그 말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알아주길 바랍니다. 둘 다 필요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감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말이 너에게 상처였다는 건 알겠어. 그 부분은 미안해. 그 다음 맥락을 말해야 합니다.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다음에는 더 조심할게. 이렇게 말하면 F는 마음이 놓이고, T도 자기 입장을 설명할 공간을 얻습니다. 하지만 감정 인정 없이 설명부터 나오면 F는 다치고 T는 더 억울해집니다. T와 F의 사과 싸움은 대부분 여기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많이 싸우는 순간은 연락과 표현을 해석할 때입니다. F는 사랑의 온도를 자주 확인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생각했는지, 내가 보고 싶었는지, 말투가 달라진 이유가 있는지, 작은 표현에서 마음의 변화를 느낍니다. T는 상대적으로 표현을 기능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말은 했고, 약속도 잡았고, 문제도 없는데 왜 계속 확인해야 하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가 묻습니다. 요즘 나한테 좀 무심한 것 같아. 나 좋아하는 거 맞아. T는 당황합니다. 왜 갑자기 그 질문이 나오지? 나는 평소처럼 연락했고, 만났고, 딱히 달라진 게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안 했는데. 좋아하니까 만나고 있지. 그걸 말로 해야 해. T에게는 이 말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좋아하지 않으면 왜 만나겠느냐는 겁니다. 행동이 이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F에게는 그 말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좋아한다고 말해주면 되는데. 왜 내 불안을 이상한 질문처럼 만들지? 왜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피곤하게 볼까? 이렇게 서운해집니다. 이때 T가 알아야 할 건 A의 확인 욕구가 반드시 불신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F는 사랑을 자주 듣고 느끼며 안정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F도 알아야 합니다. T가 표현이 적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T는 꾸준히 만나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문제없이 곁에 있는 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많이 싸우는 순간은 갈등 중 말투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를 때입니다. T는 논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말이 맞는지, 어떻게 해결할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대화 중에 말이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공격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F는 말투와 분위기를 함께 듣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말투가 차갑다면 마음이 먼저 다칩니다. 내용이 맞아도 그 말이 나를 밀어내는 것처럼 들리면 대화가 어렵습니다. F에게는 논점만큼 정서적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이 생깁니다. T는 말합니다. 나는 틀린 말 한 게 없잖아. 내 말의 내용이 뭐가 문제야? F는 말합니다.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말투가 상처였어. 너는 왜 항상 맞는 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T는 답답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확히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는 외롭습니다. 정확한 말보다 나를 존중하는 말이 먼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 차이가 반복되면 T는 F를 감정적이라고 생각하고 F는 T를 차갑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둘 다 중요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T는 문제의 정확성을 보고 있고 F는 관계의 온도를 보고 있습니다. 연애에서는 둘 다 필요합니다. 내용이 아무리 맞아도 말투가 관계를 다치게 하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말투만 부드럽고 문제를 피하기만 해도 관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T와 F는 정확함과 따뜻함을 함께 배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많이 싸우는 순간은 상대의 고민을 대하는 태도에서입니다. T는 상대가 힘들어하면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방법을 찾고 선택지를 정리하고 더 나은 결정을 하게 돕고 싶어 합니다. 그게 자신이 줄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F는 고민을 말할 때 꼭 해결을 원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복잡해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혼자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 말하는 겁니다. 내 편이 있다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이 차이가 크면 대화가 엇갈립니다. F가 속상한 일을 말합니다. T는 해결책을 3가지쯤 말합니다. F는 더 속상해집니다. T는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T는 생각합니다. 해결책을 줬는데 왜 더 기분이 나빠지지? F는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이 필요한데 왜 매뉴얼을 주지? 이때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가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들어줬으면 해? 아니면 같이 해결책을 찾아볼까?
이 질문 하나만 해도 싸움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F는 내가 원하는 방식을 말할 수 있고 T는 헛다리 짚지 않아도 됩니다. F도 이렇게 말해주면 좋습니다. 나 지금은 조언보다 그냥 들어주는 게 필요해. 조금 진정되면 그때 같이 방법을 생각해줘. 이렇게 말하면 T는 자신이 뭘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T에게는 명확한 요청이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많이 싸우는 순간은 감정 표현의 빈도가 다를 때입니다. F는 마음을 자주 나누면서 관계가 이어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기분이었는지, 상대가 무엇을 느꼈는지, 우리 관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T는 감정을 자주 말하는 것을 낯설어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매번 말로 꺼내야 한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으니까 계속 만나는 거고, 좋아하니까 곁에 있는 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면 F는 점점 서운해집니다. 왜 나만 마음을 말하지? 왜 나는 계속 묻고 상대는 짧게 대답하지? 내가 감정을 나누고 싶은 게 부담인가? T도 부담을 느낍니다. 왜 계속 감정을 말해야 하지?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확인받으려 하지? 이 관계가 편해야 하는데 시험 보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감정 대화의 양을 서로 조절하는 겁니다. F는 매 순간 깊은 감정 대화를 요구하기보다 적절한 타이밍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T는 감정 표현을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작은 습관으로 배워야 합니다. 많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은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짧아도 됩니다. 오늘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좋았어. 나도 너 생각했어. 요즘 표현이 적었는데 마음이 식은 건 아니야. 이 정도만으로도 F는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많이 싸우는 순간은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T는 결정할 때 효율, 현실성, 장단점을 봅니다.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인지, 시간과 비용이 맞는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따집니다. F는 결정할 때 마음의 만족, 관계의 분위기, 상대가 느낄 감정을 함께 봅니다. 이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누가 서운해하지는 않을지, 내 마음이 편안한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지를 정할 때도 다릅니다. T는 이동 시간, 비용, 숙소 상태, 일정 효율을 먼저 봅니다. F는 그곳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지, 분위기가 어떤지, 서로에게 좋은 기억이 될지 먼저 떠올립니다. 둘 다 필요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싸움이 되면 서로를 비난합니다. T는 F를 비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F는 T를 낭만 없다고 느낍니다. T는 감정만 보고 결정하면 나중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F는 현실만 보면 함께하는 의미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정은 둘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실성이 있어야 오래 즐길 수 있고 마음이 담겨야 추억이 됩니다. T는 F가 보는 정서적 의미를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F는 T가 보는 현실적 조건을 사랑 없는 계산으로만 보지 않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많이 싸우는 순간은 위로의 방식이 다를 때입니다. F는 힘든 순간에 말의 온도를 중요하게 느낍니다. 괜찮아, 내 편이야,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이 큰 위로가 됩니다. T는 위로를 행동으로 하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대신 처리해주거나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거나 실질적으로 도와줍니다. 말로 다정하게 위로하는 것은 어색하지만 실제 도움은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F는 그 행동을 고맙게 느끼면서도 마음 한쪽이 허전할 수 있습니다. 왜 말로는 따뜻하게 안 해주지? 왜 안아주거나 공감해주지? 왜 해결만 해주고 내 감정은 그냥 지나가지? T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도와줬는데 왜 부족하다고 하지? 말만 하는 것보다 실제로 도와주는 게 더 큰 사랑 아닌가? 여기서 서로의 위로, 언어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T의 행동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F의 말 요청도 사랑받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행동과 말이 함께 가면 가장 좋습니다. T는 짧은 공감 문장을 배워두는 게 좋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네가 속상한 게 이해돼. 내가 같이 있을게. 이런 말은 길지 않아도 됩니다. F는 T의 실질적인 도움도 마음의 표현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 서툴러도 옆에서 해결해 주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말이 필요하다면 비난 대신 요청으로 말해야 합니다. 나 지금은 내 말로 위로받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T도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많이 싸우는 순간은 감정이 커졌을 때의 속도 차이입니다. F는 감정이 올라오면 지금 이야기해야 풀린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더 불안합니다. 대화가 미뤄지면 관계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T는 감정이 올라오면 일단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비효율적이고 감정적으로 흐를 것 같고 더 큰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고 싶어 합니다. 이때 F는 버려진 느낌을 받습니다. 왜 도망가? 왜 내 마음을 듣지 않아? 왜 중요한 순간마다 거리를 둬? T는 압박을 느낍니다. 지금 말하면 서로 더 다칠 텐데 왜 시간을 안 주지? 정리하고 말하려는 건데 왜 회피라고 하지? 이렇게 느낍니다. 이 차이를 줄이려면 규칙이 필요합니다. T가 시간을 원한다면 반드시 돌아올 시간을 말해야 합니다. 지금은 감정이 올라와서 1시간 뒤에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 내가 피하려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F도 그 시간을 완전한 거절로 해석하지 않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대신 약속된 시간에 돌아오는지 봐야 합니다. 시간을 갖자고 말하고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건 정리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하지만 돌아와 대화한다면 서로의 속도 차이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로 많이 싸우는 순간은 상대의 애정 표현을 평가할 때입니다. F는 감정의 온도가 느껴져야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표현, 말투, 눈빛,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T는 일관성과 신뢰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말은 적어도 책임있게 행동하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F는 말합니다. 넌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 T는 당황합니다. 내가 뭘 안 했는데 시간도 내고 약속도 지키고 문제없이 만나고 있잖아. F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의 느낌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T는 사랑의 증거가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다른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엇갈립니다. 이때 중요한 건 사랑을 증명하는 방식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T의 꾸준함은 분명 사랑일 수 있습니다. F의 표현 욕구도 분명 필요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둘 중 하나만 맞다고 하면 관계는 계속 기울어집니다. T는 행동만으로 충분하다고 고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가 말로도 느끼고 싶어 한다면 조금 더 표현해야 합니다. F는 말만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가 꾸준히 보여주는 행동도 마음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11번째로 많이 싸우는 순간은 상대의 감정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를 때입니다. F는 감정의 흐름을 빠르게 읽습니다. 상대의 말투가 바뀌면 바로 알아차립니다. 표정이 조금 굳으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무슨 일 있어? 나한테 화났어? T는 이런 질문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냥 피곤한 건데, 별 생각 없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석하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F는 상대의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는 겁니다. 관계를 신경 쓰기 때문에 작은 신호를 봅니다. 하지만 T에게는 그것이 과한 의미 부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민감도가 다른 겁니다. 반대로 T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편일 수 있습니다. 속상해도 혼자 정리하고 화가 나도 바로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는 그 침묵을 더 크게 해석합니다. 말하지 않으니 더 불안해집니다. 여기서 T는 자기 상태를 짧게라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한테 화난 건 아니고 그냥 오늘 좀 피곤해. 지금 생각이 많아서 말수가 줄었어. 이렇게 말하면 F의 불안이 줄어듭니다. F는 상대의 모든 변화를 관계 문제로 연결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피곤할 수도 있고 다른 일로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물어보되 몰아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과 상대의 공간을 함께 존중해야 합니다. 12번째로 많이 싸우는 순간은 사랑의 깊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때입니다. F는 얼마나 마음을 나누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나에게 속마음을 말하는지, 서운함을 숨기지 않는지, 감정을 함께 나누는지 봅니다. T는 얼마나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관계를 이어가는지를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오래 함께할 수 있는지,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는지,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봅니다. 그러다 보니 F는 T를 마음을 안 여는 사람처럼 볼 수 있습니다. T는 F를 감정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처럼 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사랑의 깊이를 다른 기준으로 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깊은 사랑에는 감정도 필요하고 신뢰도 필요합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는 안정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감정만 넘치고 신뢰가 없는 관계도 지칠 수 있습니다. T와 F가 잘 만나려면 서로의 강점을 빌려야 합니다. T는 관계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무너지지 않고 구조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F는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정의 결을 놓치지 않고 마음을 이어줄 수 있습니다. 둘이 싸우는 이유는 서로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서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을 상대가 놓치는 순간 서운해지기 때문입니다. T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F는 마음을 확인받고 싶습니다. 둘 다 사랑의 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T와 F가 덜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대화의 시작에서 원하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지금은 그냥 들어줬으면 좋겠어. 지금은 해결책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둘째, T는 공감을 해결 전 단계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감은 비효율적인 말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이 진정되어야 해결책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힌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조언도 차갑게 들립니다. 셋째, F는 T의 해결 시도를 거절로만 보지 않아야 합니다. T가 방법을 찾는 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지금 나에게 맞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합니다. 넷째, 둘 다 말의 순서를 배워야 합니다. 먼저 마음, 그 다음 사실, 그 다음 해결. 이 순서가 가장 덜 다칩니다. 마음이 인정되면 사실을 들을 수 있고 사실을 함께 보면 해결도 가능합니다. 다섯째, 상대의 방식이 내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사랑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계속 결핍이 느껴진다면 조율해야 합니다. 이해만 하고 참는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서로가 조금씩 상대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T와 F가 연애할 때 가장 많이 싸우는 순간은 힘든 일을 털어놓을 때입니다. 한 사람은 해결책을 주고 싶었고, 한 사람은 공감을 받고 싶었습니다. 사과할 때도 부딪힙니다. 한 사람은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싶고, 한 사람은 상처받은 마음을 먼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연락과 표현에서도 부딪힙니다. 한 사람은 행동이 이미 증거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말과 온도로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갈등 중에는 말의 내용과 말투를 두고 싸웁니다. 한 사람은 맞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그 말이 차가웠다고 느낍니다. 고민을 말할 때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 해결해주는 것이 사랑이고, 한 사람은 들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 현실성과 효율을 보고, 한 사람은 마음의 의미와 관계의 온도를 봅니다. 감정이 올라왔을 때의 속도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 지금 풀어야 안정되고, 한 사람은 정리할 시간이 있어야 말할 수 있습니다. 애정 표현을 판단하는 기준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 꾸준한 행동을 보고, 한 사람은 따뜻한 표현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T와 F의 싸움은 사랑이 없어서 생기는 싸움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사랑을 전달하는 순서가 달라서 생기는 싸움입니다. T는 문제를 해결해주며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F는 마음을 알아주는 반응에서 사랑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둘 중 하나가 더 옳은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는 해결도 필요하고 공감도 필요합니다. 문제를 풀지 못하면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해결에도 외롭습니다. 그래서 T와 F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배울 수 있는 조합이기도 합니다. T는 따뜻한 한마디가 문제 해결을 더 쉽게 만든다는 걸 배워야 합니다. F는 해결하려는 태도도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걸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T는 공감을 먼저 주고 F는 필요한 도움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 그 작은 조율이 싸움의 방향을 바꿉니다. 연애에서 중요한 건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방식의 사랑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고 싶은 사랑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도 전하는 것. 그게 관계를 덜 외롭게 만듭니다. 그러니 다음에 싸움이 시작될 것 같다면 잠깐 멈춰서 물어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해결을 원하는 걸까? 아니면 공감을 원하는 걸까? 나는 지금 도와주려는 걸까? 아니면 이기려는 걸까? 이 질문 하나가 대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면 사랑이 상처로 전달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해결책을 주고 싶었고, 한 사람은 공감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T와 F의 싸움은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